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싸이월드 생각만 해도 오그라드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싸이월드 생각만 해도 재밌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자와 량이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그 멘트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 2주로 할까요? 그래,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할 주제가 되게 예전에 추억을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서 제가 네. 잠을 못 잤어요. 이 여름에 또 신나게 우리 맨날 또 이렇게 그렇죠. 인간관계 탐구만 하기보다는 그렇죠. 추억을 또 한번 곱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찌질한 추억이죠. 그럼 양희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추억의 미니홈피, 너네 싸이월드 해봤니? 입니다. 귀에 되게 착 감기게 말씀을 되게 잘해 주시네요. 설명을. 그렇죠. 싸이월드. 오늘 그 싸이월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죠. 그렇죠. 네. 추억의 싸이월드, 그 이름하야 미니홈피. 뭐 이름만 들어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그 이름 다들 기억하시죠? 되게 춥네요. 그렇죠. 네. 어느 연령층부터 어느 연령층까지 공유했던 추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30대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공감하는 추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려하게 불태웠던 추억 곱씹기, 싸이월드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설레네요. 싸이월드를 해보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냥은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두 손발 미리 오그리고 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다들 이불킥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추억 속으로 어쩌지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잘 따라와요. 이게 싸이월드에 대해서 혹시나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미니홈피, 일명 싸이월드,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설명 가능하고요. 네. 약간 요약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싸이월드가 어떤 건지 일단은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싸이월드는 대한민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흔히 싸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죠. 미국의 페이스북, 그다음에 영국의 베보와 같은 개인 가상 공간으로 싸이월드 서비스에 포함된 미니홈피는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 사용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렇죠. 2007년 전 세계에 타전되는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CNN은 싸이월드를 한국에 앞서가는 IT 문화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런 정도로 그 싸이월드라는 게 대단한 열풍을 몰고 왔었죠. 그렇죠. 2007년이라는 걸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벌써 2007년도에 싸이월드가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좀 감회가 새롭네요. 10년 전인가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2017년이니까. 10년이나 됐어요? 네, 10년 전에. 근데 보도가 아마 2007년인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싸이월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이 좀 넘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굉장히 인기 있는 SNS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죠. 혹시나 그 싸이월드를 들으시는 분이 뭐지? 가수 싸이가 차린 뭐 어떠한 매장이 하나인가 아니면 뭐 사업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월드스타가 차린 그 싸이월드가 아니고요. 네. 지금의 뭐 인스타, 네. 페이스북의 어떤 조상격, 그렇죠. 조상격에 되는 토종 한국의 네. SNS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SNS들 중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의 특성하고 다르게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공간은 네. 뭐 그런 사진 폴더들부터 시작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공간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하게 소통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홈페이지를 꾸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네네. 대표적인 그 SNS인 인스타,
페이스북, 싸이월드 세 가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량이님의 SNS 집중 분석이 시작되는 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스타, 나 완전 쿨함, 나 힙스터. 이거를 상징하는 SNS라고 저는 보고요. 네. 페이스북, 네. 내 생각이 이렇게 옳고 내 생각을 다들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깊고 디테일한 생각을 해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하는 나의 가치관이 이렇다.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네네.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는 그냥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 찌질이. 나 핵 찌질함. 그거의 심볼이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인스타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SNS가 많아요. 뭐 트위터도 있고 많긴 하지만 네. 싸이월드가 주는 느낌은 앞에 이 인스타에서 하는 기능과 페이스북에서 하는 기능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말 네, 훨씬 많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직업으로 삼아도 될 만큼 디테일해요. 예, 맞아요. 예. 그 안에 꾸미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생각을 한번 곰곰해 보시면 많다는 건 그만큼 찌질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더 많다는 어떤 하나의 생각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시작할 때 가장 그 홈페이지 상단에 일단 홈피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처음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고 뭐 싸이월드의 싸자만 들어도 바로 알아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약간 싸이월드를 들어가면 네모난 창이 하나 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네모난 창이 하나 뜨는데 말 그대로 그 안을 내 마음대로 다 꾸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맞아요. 집처럼. 맞아요. 우리 집처럼 꾸밀 수 있고 그 안에 방금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문의 문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집 이름 내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렇죠. 가게 상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렇죠. 홈피 제목에서부터 본인의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글귀를 내 홈페이지에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글귀를 적어놓기 시작하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읽어주고 양님께서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죠. 뭐가 있었냐면은 네.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훑고 갈 텐데 가장 상단에 있는 홈피 제목, 프로필 사진, 대문글, 그리고 스킨, 메뉴, 글꼴 꾸미기 이런 게 있었고요. 미니미와 미니룸이 있었고 벌써 많네요. BGM, 도토리, 일촌, 일촌명, 일촌평, 다이어리, 사진 폴더, 방명록, 일촌 파도타기, 랜덤 파도타기, 투맵남, 투맵녀, 동아리 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 네이트판까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안 사요. 홈쇼핑인 것 같고요. 안 살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되게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많았는데 양희님께서 이렇게 쭉 읽어주시다가 들으시는 분 중에 도토리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도토리 이런 말만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뭐지? 도토리를 갖다 판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현질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싸이월드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쭉 읽어주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서 얼마나 찌질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피 제목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왼쪽으로 눈길을 살짝만 아래로 내려보면 프로필 네네. 사진이 일단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내 대문에 나의 어떤 이름 석자처럼 크게 이제 뭐 제목을 양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쓰고 그 제목 밑에 내 명함처럼 내 사진 같은 걸 걸어놔요. 맞아요. 그죠? 그 사진 밑에는 실명으로 이제 제 이름이 있죠. 맞다. 실명이었지. 네, 실명도 있고요. 그 이름 옆에 좀 특이하게 나의 생년월일이. 맞아. 생년월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 그 옆에 성별도 있어요. 프로필 밑에 네네. 프로필 밑에는 그날의 기분을 표시하는 날씨 아이콘이었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뭐지 스크롤 내려야 되는 대문글 밑에 아마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함을 저희가 약간 그 세로로 세워서 맞아.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생년월일, 실명, 성별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그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그 구름 모양, 비 모양 이런 거 또 열심히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그렇습니다. 기분 조금만 좋아도 해 모양으로 바꾸고 좀 기분 안 좋고 이러면 특히 슬픈 날 다들 비 오는 걸로 바꿔놓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아이콘의 종류가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그냥 우울하게 한번 해놓고 기분 좋을 때는 저는 약간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안 만졌어요. 항상 그 튤립 모양을 왜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튤립 모양 밑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튤립 아이콘은 행복인 거예요. 맞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 맞아, 튤립 맞아. 모양은 행복이고 구름 모양은 우울이고 뭐 이렇게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싸이월드의 제 미니미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네. 그때 그 뭐지 프로필 사진 밑에 있던 그 날씨 표시가 미니미 머리 위에 뜨는 거랑 그렇습니다. 똑같은가요? 미니미를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싸이월드에 거주하는 나의 어떤 가상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내 홈페이지 그 가로로 약간 긴 모양의 내 홈페이지 화면의 중앙에 그렇습니다. 약간 그 홈페이지 전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그 도토리를 현금으로 미친 듯이 충전을 해가면서 네, 가상화폐를요. 그렇죠. 거기에 내 미니미에다가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고가의 옷을 입히고 그렇죠. 그 룸을 엄청 화려하게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그렇습니다. 늘 깨끗한 빈 공간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상의 화폐로 그 게임 속의 캐릭터한테 약간 옷을 입히고 물건을 사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군가의 미니홈피를 내가 들어갔을 때 네. 직관적으로 뭐 사진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정중앙에 네. 그 미니미가 사는 그 방 안을 구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보여요. 접속을 하자마자 이름 석자와 함께 그럼 인지를 이렇게 하게 돼요. 내 친구 방이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저는 항상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그 친구는 이제 성이었어요. 예, 그 미니미가 사는 곳이 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을 살려면 굉장히 고가의 돈을 거의 10,000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었나요? 굉장히 부유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성에서 그 미니미가 성에서 살 정도면 네. 괜히 보면서 좀 부러웠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원래 심플한 거 좋아해서 그렇게 안 꾸미는 것도 있는데 네. 가끔씩 되게 고가의 풀 세팅된 그런 미니미랑 미니룸을 보면 네네. 사고 싶은 어떤 바캉스 컨셉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시즌에 맞춰서요.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게 음. 도대체 그 방이 뭐라고 난 거기다가 내 현금을 투자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경쟁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네. 주변에는 미니룸 갖고 경쟁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가요? 그냥 많이 꾸미고 이러면 그냥 쟨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거였고 경쟁을 많이 했던 건 그거죠. 네. BGM 센스와 네네. 그리고 스킨. 그 미니 홈피를 얼마나 그 감각적으로 꾸미느냐, 그렇죠. 얼마나 느낌 있게 꾸미느냐가 거의 그 싸이월드를 하시는 분한테는 거의 경쟁에 가까울 정도였죠. 그렇죠. 특히 그 20대 초반에 한참 그렇게 왜 서로의 어떤 센스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는 시절에는 되게 목말라 있을 때죠. 그 미니홈피의 미니홈피의 스킨이 뭐냐 하면은 내 홈피의 배경 색깔과 거기에 무슨 그림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 뭐 라이언 돌아다니고 막 하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벽지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들 서로들 제가 센스가 있네 없네 감성이 어쩌네 그렇게 쓸데없는 서로의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데몬이나 어떤 스킨이나 어떤 문장 같은 걸로 표현을 했을 때 좀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발견을 하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몰라도 맞아요. 몰라도 그 사람을 발견을 하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서 그 사람을 꾸미는 거를 이렇게 좀 약간 훔쳐봐요. 맞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인스타 같은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사람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나 힙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자님은 스킨 어떤 식으로 쓰셨었어요? 스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 알록달록한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마어마하시죠. 네,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서 근데
그 약간 그 도토리로 가상화폐로 스킨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약간 이랬어요. 일주일을 단위로 끊어서 사든가 뭐 3개월 단위 뭐 그 단위가 뭐 있었어요. 6개월 단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도토리 뭐 50개, 뭐 30개, 뭐 120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그랬는데 그렇게 스킨을 구매하지 않고 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감자님 또 그림 아주 장난 아니죠. 직접 만들었는데 약간 싸이월드한테 그 당시 좀 배신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스킨도 내가 도토리 주고 사야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랬었습니다. 내가 제작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려면 네가 도토리를 내야 돼. 왜 그렇게 됐지? 약간 뭐랄까요? 갑의 횡포라고 할까요? 너가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더 특별한 스킨을 원하니? 그러면 네가 직접 만들어. 그래도 도토리는 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스킨 그 스킨 이거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맞아요. 그쵸?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맞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맞다. 내가 만들어서 어떤 공간에 올려놓으면 모두가 제작한 스킨을 볼 수가 있고 그 직접 제작한 스킨을 또 사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생각해보니까 싸이월드가 뭐 손 안 대고 거의 코 풀었네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 돈 어마어마 벌었을 거예요. 대단했네요. 이거 스킨 말고도 그 왜 메뉴 뭐 방명록 뭐 사진첩 다이어리 이런 거 써있는 그 메뉴 부분만 따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정말 그런 디테일하게 모든 거에다가 돈을 좀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글꼴도 바꿀 수 있고 그래갖고 저는 심플한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스킨은 항상 단색으로만 샀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가끔씩 변화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메뉴 거기 그 폴더 체크돼 있는 부분을 살짝만 땡땡이 무늬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글꼴을 조금 더 힙스터처럼 보일 수 있는 시크하면서도 뭔가 느낌 있는 걸로 바꾼다거나 색깔도 되게 연하게 해서 맞아요. 글씨를 드래그해서만 읽을 수 있게끔 약간 숨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드래그를 해야만 비밀글처럼 자기가 알면서 다 써요. 맞아요.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왜냐면 내가 쓴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드래그를 해서만 볼 수 있게끔 되게 숨겨놓게 써놓고 거기다 자기 감정을 표출을 적나라하게 해놓을 때 있어요. 뭐 연애에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친구랑 싸움을 했다거나 그런 되게 디테일한 사항 하나하나를 되게 그런 걸로 숨겨놨었죠. 감자님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숨기진 않았고요.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나는 많이 했는데. 그 양이님께서 많이 한 거를 제가 봤고요. 그게 그 대문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프로필 사진 밑에 이렇게 길게 약간 돼 있는 공간에 대문글을 쓰는 게 제 기억에는 아마 글씨 색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놨었냐 하면은 정말 얘기해보세요. 찌질한 얘기요. 꺼내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당시에 한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시즌이었어요. 왜 자꾸 천장을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 기분이 안 좋은 그 시즌이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되게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되게 보이고 싶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BGM부터 되게 발랄한 걸로 바꾸고 갑자기 그러고 나서 그 프로필 사진도 제 기억엔 아마 무슨 되게 막 풍선이 예쁘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발랄한 거였을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 우울하지 않아. 그렇게 해놓고 당연히 뭐 기분 표시 이런 거 좋게 해놓고 그 대문글에다가 내 심장이 뛰는 속도 64비트. 세상에나. 이렇게 적어놓고 스크롤을 그게 원래 그냥 보일 수 있는 크기보다 밑으로 더 내리면 숨겨져 있는 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크롤을 내릴 수 있었어요. 대문글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스크롤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흰 글씨로 이렇게 숨겨놔갖고 내 심장이 뛰는 속도 64비트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지만 밑으로 내려보면은 하지만 점점점 이런
뭔가요? 되게 저희 골짜기 온 것 같네요. 갑자기 뒤에서 더워요. 누가 찬바람을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그런 짓 하는데 최적화돼 있었던 그런 싸이월드가 거죠.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감정을 숨겨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맞아요. 다이어리나 사진 폴더에도 다이어리나 사진 폴더는 특히 이제 그게 더 가능했죠. 그렇죠. 위에는 내가 보이는 색 글씨로 썼는데 밑에는 하얀색 글씨로 써서 그 글을 숨긴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는 사람들만 드래그를 해보면 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싸이월드를 접속을 딱 했을 때, 그 사람의 싸이월드를 접속을 딱 했을 때 항상 그렇게 이제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뭔가 이렇게 숨겨놓는 사람, 그리고 숨겨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올리는 사람, 뭐 스타일이 여러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숨기시고 약간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의 그 찾는 맛이 있었어요. 과연 얘가 어떤 식으로 자기 감정을 또 숨겨가지고 써놨을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훅 이렇게 훑어보는 또 재미도 있었네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왜 그렇게 드래그를 해야만 보고 흰 글씨를 써놨냐 하면은 네. 대놓고 표현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쿨한 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좀 트렌드잖아요. 트렌드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돌려서 얘기하는 걸 얼마나 싸이월드 안에 감각적으로 표현을 맞아요. 하느냐. 맞아. 그 감각의 싸움. 맞아. 싸이월드 안에서 피 튀기게 일어나는 그 감각의 싸움에서 그 감각을 꾸미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동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 싸이월드 안에 있던 모든 게 가관으로 허세를 떨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맞죠. 허세를 인스타처럼 단순하게 떨 수 없어요. 디테일하게 찌질함과 그렇습니다. 허세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이어리 이런 것도 얼마 전에 튤립공주님하고 싸이월드를 또 한번 괜히 들어가 봤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신 건가요? 네. 저는 보니까 싸이월드를 제가 언제 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헤어지고 나서겠죠.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 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싹 한번 폭발을 시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딜리트를. 남아있는 거는 1초원들하고 BGM 목록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그 BGM 목록을 이제 볼 게 없으니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내 노래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네네. 목록만 봐도 그때 그 디테일한 기억이 사르르 떠오르면서 그때 또 당시에 제가 또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할 때라 음악, 대중음악 되게 무슨 가요? 이런 거 되게 약간 뭐 가요? 뭐 아이돌 노래? 이럴 때예요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음악을 초이스를 한 거죠. 난 좀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야. 그때 보니까 약간 무슨 이렇게 잘 모르는 뭐 해외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뭐 인디 밴드 곡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보니까 중간에 제가 한번 확 오그라들었던 게 이적의 회의.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떠나도 울지 말아요. 그저 잠시예요. 사랑은 계절처럼 다시 되풀이되죠. 그러게 제 속도 약간 되풀이되는 것 같네요. 그런 BGM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의 심리 상태를 가사로 멜로디로 표현을 했었던 게 그땐 되게 내가 힙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숨고 싶고. 그러게요. 량이님이 그 BGM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BGM이 하나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저도 약간 그 인디 밴드나 어떤 잔잔하거나 그 당시에 어떤 나는 가요를 듣지 않아. 좀 더 느낌적인 느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장르가 따로 있어야 해서 그런 BGM들을 이게 섞어서 놓는 것 같고요. 막 감성 발라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약간 나는 이렇게 뭔가 좀 센치한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싸이월드의 음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문득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약간 무슨 팝송인지 모르겠는데 영어였는데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그날 처음 보는 가수였고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그냥 팝송이에요. 사실 가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떤 팝송의 느낌적인 게 그냥 좋으니까 그냥 구매를 해서 싸이월드에 걸어놓고 제가 다이어리에 그 노래 제목을 적고 점점점 한도 끝도 없이 듣고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요즘 인스타에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오늘 방송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좀 찌질하게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했었고요. 이렇게 저희 얘기하니까 오그라들어서 그렇지 네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해보신 분들은 떠올려보면 그렇죠. 방송을 제가 생각했을 때 껐을 것 같아요. 못 듣고 끄셨거나 아니면 네. 들으면서 비명 지르면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그 흑역사가 생각나서 정말 싸이월드는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예요. 아셔야 될 게 아직 할 얘기 많아요.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모두의 흑역사가 담겨 있고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네네. 특히 그 예술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감각을 갖고 굉장한 평가가 서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걸 되게 꾸미잖아요. 다이어리를 뭐 그 안에 뭐 속지 이런 게 아니라 내용과 글을 쓰는 그 나의 글씨 배치, 단락 배치 이런 걸 문장의 갖고 느낌과 여러 가지를 엄청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왜 웃죠? 기억나는 것 중에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다이어리를 이제 뭐 그렇게 정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쩌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왼쪽 상단에 나 점점점 그리고 한 10칸 띄고 오른쪽 끝에 구석에 너 점점점 그리고 나와 너가 대각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네요. 거기서 이미 심리를 나타내죠.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긁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한 10칸 내려와서 기억 점점점 그리고 마무리 피날레로 다시 한 10칸 20칸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하단에 파편들 이런 다이어리들 근데 양희님께서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인지는 그 글로써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느낌 오지 않나? 나 기억 파편들 이거 이렇게만 봐도 쓴 대단하네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굉장히 힙하게 표현했다라고 느끼지만 보는 사람들 이별했구나 다 알거든요. 그렇죠. 얘가 지금 좀 센치하구나. 일타쌍피를 노리는 거예요. 내가 맞죠? 이렇게 감각적인데 이별했으니까 알아줘. 그렇죠. 네. 나는 이별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사람이야. 이게 싸이월드 특징이 그 어떤 SNS보다 연인 관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낱낱이 알 수 있는 대표 SNS였고 거의 척도였죠. 그리고 정말 그 연인 간에 헤어졌을 때랑 만나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언론 플레이하는 걸로 최적화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연인하고 만나고 나서 헤어졌을 때 그 헤어짐을 표현하는 게 또 싸이월드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문득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그 미니룸이 살고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니미가 살고 있는 미니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를 할 때는 그 미니미가 접속했을 때 나를 보고 빵긋 웃고 있어요. 정면으로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친구의 싸이월드를 들어가 보니까 미니미가 뒤돌아 있는 거예요. 미니미의 방향을 대각선 앞 뒤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동거 문화라는 게 별로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미니룸과 미니미가 존재함으로써 현실에서는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연애를 하면 온라인 상에서는 그 미니룸 안에서 미니미들의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연인 사이끼리 뭔가 이렇게 서로 맺는 거 있어요. 커플 미니미. 커플 미니미. 예, 그렇죠. 커플 미니미를 맺으면 그 친구 싸이월드를 가도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의 싸이월드를 가도 옆에 또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게 또 이 사람은 임자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쐐기를 박는 그것도 됐었죠. 또 생각나는 게 그 둘 미니미 사이에 하트가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뭔가 각자 이렇게 설정하기 나름이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둘 사이를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니미만 봐도 내가 지금 헤어졌는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저도 그 미니룸을 막 이렇게 꾸미는데 사실 미니룸 안에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구촌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물질적인 모습이 미니미 안에 다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본도 살 수 있고요. 스포츠카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미끄럼틀도 살 수 있고요. 온갖 거를 다 갖다 넣을 수 있는데 심지어 어떤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을 한 미니미까지 또 하나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요? 아리따운 여성이 어떤 이렇게 평상 같은 데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는 미니미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구나. 도토리 한 6개, 7개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구매를 했죠. 네. 구매를 해서 저는 항상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네. 제 미니미 옆에 그 아름다운 미니미를 진짜 세상 한심해도 저렇게 한심할 수가 없네. 미니미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서 그 미니미 방향으로 제 미니미를 돌렸어요.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뭐라고 안 하던가요? 되게 재밌어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어 했고요. 실제로 여자친구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네. 기념일 날이 오잖아요. 네. 연애하고 이럴 때 아니면 친구들끼리 기념일이 왔을 때 네. 그 당시에 선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거의 뭐 도토리, 네. 도토리를 선물해 주거나 마음에 드는 BGM을 사주거나 네. 마음에 드는 그 안에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사주는 게 하나의 어떤 풍토였어요. 친구들끼리 너 뭐 갖고 싶은 아이템 있어? 갖고 싶은 스킨 있어? 그러면 그 구매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로 보내요. 쪽지처럼. 그럼 그걸 딱 받았을 때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 생일이나 이럴 때 노래 선물해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생일 때 꼭 하던 거 자기 홈페이지 BGM을 생일 축하 노래로 바꿔놨었죠. 하루를. 그렇습니다. 이게 연애할 때 그 싸이월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안에서 제가 뭐 낱낱이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는 추억이 너무 많지만 제가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도용 얘기할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연인들 간에 네. 진짜 그 공개 연애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SNS가 싸이월드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저도 공개 연애를 딱 한 번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싸이월드에서 대놓고 그 일촌명에다가 하트 붙여갖고. 그 일촌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촌이 어떤 건지. 일촌이라는 게 지금의 그 네이버의 서로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블로그 서로 이웃 같은 개념인데 각자 친구를 맺으면 각자 그 닉네임을 붙여서 맺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감자님하고 제가 뭐 서로 맺으면 일촌이에요. 일촌이면은 뭐 제가 그거를 설정을 해서 걸면 뭐 네네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놈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는 걸면 내성발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는 거였는데 네. 그런 거에 연인들이 이제 뭐 내 거 하트 뭐 이런 걸 붙여갖고 한다든지. 그렇죠. 꾸미는 거죠. 일촌명도. 근데 아마 싸이월드로 공개 연애에서 피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다이어리고 사진첩이고 뭐 미니미 일촌명부터 시작해서 공개 연애를 하면 정말 난리를 칠 수 있는 게 싸이월드인데 네. 저도 그때 한번 공개 연애를 하고 헤어져 보고 나서 싸이월드의 그 흔적들을 다 지워도 그 공개 연애 했던 거에 대한 파장이 제가 무슨 환승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 연애를 해도 제가 그 앞 사람하고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막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썼던 것 때문에 다음 연애에 제가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이 사람들한테 들려갖고 피곤해진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그 가상 공간 안에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만큼 나와 연애하는 사람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죠? 감자님은 그런 네. 걸로 피해보신 적 없나요? 피해를 본 적보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알아본 적은 많이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공개되는 자리였는데 그 연인이셨던 분이 네. 이제 저랑 찍은 사진들을 이제 업로드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업로드하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미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잘 꾸미고 이쁘게 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싸이월드에 올리면 모르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칭찬하고 막 그래요. 투데이수 엄청난 거죠. 네, 파도 타기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누군가의 싸이월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마음에 들고 이러면 또 일촌 신청도 해서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의 네이버 서로 이웃처럼 그런 개념이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연인이신 분이 제 사진을 또 이쁘게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올려주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지나가는 길에 버스에서 이렇게 타신 분이 제 걔 아니야? 제 걔잖아. 누구누구 걔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길 가다가 여자 두 분이 딱 서가지고 저를 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이 알아보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엔 나이가 어리니까
내 여자친구 싸이 보고서 나를 알아봤구나. 그냥 단순히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얼마 전이었나요? 한 2-3달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 파장의 기억이 양희님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엔 네. 굉장히 오래 남아서 아직도 제가 그 사람의 남자친구인 걸로 한 10년 지난 거 아닌가요? 네, 기억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아예 할 때 누구누구 남자친구였던 사람이야 라고 저를 와 언제적 일인데. 그러니까 그 싸이월드가 줬던 그 파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냐하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가 참 잘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약간 지금의 뭐 SNS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수시로 뭐 싸이월드에 들락날락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꼭 그렇게 공개 연애의 파장 아니더라도 연예인들 예전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네. 눈물 셀카 그리고 어떤 그 허세 글들 때문에 연예인 분들도 많은 흑역사를 만들어내시면서 그렇죠. 불태워버리고 싶은 추억의 기사들을 하나씩은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셀카의 어떤 원조격이지 않았을까. 싸이월드가 내가 직접 찍은 사진도 그냥 찍은 사진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느낌 있게 찍고 싶어가지고 그게 네. 저도 그렇게 기분 좋은 날보다 약간 기분 안 좋고 내가 아파 보이는 날 그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고 싶더라고요. 캥한 거 올리면서 왜 꼭 그런 거 캥한 거 올려서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글을 같이 올려요. 그렇죠. 근데 사진이 캥하면 또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달아요. 너 안 괜찮아 보이는데? 너 무슨 얼굴이 왜 같은데? 그래? 너 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아니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다들 또 눈치를 채줬구나 라며 또 나를 또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 약간 엎드려 절 받는 느낌이네요. 그게 또 왜 그렇게 내 디테일한 감정 하나하나를 알아주기를 바랬는지.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 직접적으로 뭐 문자 하나 보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싸이월드였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작게 느끼는 내 감정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좀 센스 있게 표현도 표현이지만 확인받고 싶어하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고 너희들의 관심을 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돌려서 굉장히 돌려서 얘기해서 꾸미는 게 많이 있었죠. 맞아요. 이때 그리고 불법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집착의 끝판을 만들던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았었어요. 그게 뭔가요? 투데이 방문자 수를 되게 연연을 해 하고 그게 본인의 왜 그 블로그의 하루 방문자 수 같은 카운터가 되죠. 카운트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로 치면은 팔로워 체크되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투데이 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남의 홈피를 염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내 홈피를 왔었는지 들어왔었는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무슨 패치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그게 가능했어요. 누가 그 패치를 딱 돌려보면 누가 오늘 몇 시에 누가 몇 시에 와서 내 거를 심지어 무슨 폴더를 보고 갔는지까지 폴더를 클릭을 어디를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네요. 그게 무슨 포스트를 봤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게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예를 들면 감자님이 들어왔었으면 감자님이 뭐 2시 10분 30초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감자님의 IP 주소가 뜨고 다이어리를 구경을 했다. 그리고 뭐 옆에 칸에 다이어리 방명록 사진첩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눌러봤는지가 떴었어요. 양희님께서 그럼 혹시 사용을 해보신 적은 있는 건가요? 해봤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궁금했었나요? 그 당시에 다들 많이들 까는 이유가 어지간한 관종이 아니면은 헤어진 상황 아니면 그걸 잘 안 깔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와서 보든 별로 안 궁금하니까. 내가 나의 표현을 돌려서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혹시 그 새끼가 들어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당사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헤어진 궁금해요.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글을 썼어. 네가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추적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돌려보면은 속 시원하게 그 헤어진 연인이 내 홈피를 하루에 15번씩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돌려본 거 딱 한 번이랑 딱 2번 써봤는데 한 번이 그거였어요. 네네.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 친구예요. 외모가 워낙 출중해갖고 근데 저랑 사귀기 전부터 그 친구를 열렬하게 팬처럼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좀 신경 쓰이네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은 과였던 친구라서 나랑은 정작 내 남자친구는 다른 과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랑 제가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 여자애는 그 친구랑 저랑 사귄다는 걸 알면서도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을 계속 표현을 했던 친구라서 그 여자애가 내 홈피를 들어와서 염탐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저 여자분이 내 사이를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갖고 깔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에 들어왔나요? 한 번에서 3번은 들어와 본다는 게 체킹이 되고 어허.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치열하게 잔머리를 쓰냐면 저도 그 여자의 싸이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헤어진 남자친구의 싸이월드가 궁금하고 궁금하죠. 이 패치가 돌기 시작한 후부터는 사람들의 지능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컴퓨터를 그냥 로그아웃만 해도 IP가 떠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컴퓨터를 킨 다음에 싸이월드를 로그인 한 적이 없이 그 사람의 거에 들어가면 그게 안 뜨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로그인을 안 하면 그 약간 이름 석자가 뜨지 않고 약간 외부에서 접속한 것처럼 뜰 거예요. 그러니까 IP가 떠도 애초에 그 IP가 나라는 증명이 안 되게 그렇죠.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기 위해서 굳이 로그아웃을 다른 해서. 친구 자취방에 가서 걔 컴퓨터로 걔 아이디로 걔 걸로 들어가 본다던가 아예 PC를 다른 걸로 아니면은 애초에 컴퓨터를 킬 때 그 사람 주소를 적어놨다가 킬 때 로그인 자체를 안 하고 들어가서 주소창에다 그 사람의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홈피를 열어보는 거죠. 참 궁금하네요. 저는 그 패치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 당시에 몰라가지고. 그거 아마 싸이월드 그러니까 감자님이 싸이월드에 슬슬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네네네. 헤어졌나 보네요. 제 때에 한참 붐이 일었다가 꺾이기 직전쯤에 아마 살짝 유행했다 싸이월드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량님 얘기처럼 그렇게 패치에 대해서 방문자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문득 하나가 생각나는 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 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자체적인 내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에 이벤트라는 걸 걸 수 있어요. 맞아. 그 이벤트가 뭐냐면 약간 카운터가 만약에 제가 그날 100번째 방문자, 뭐 101번째 방문자, 102번째 방문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누적돼 있는 총 방문자 수가 뭐 한 10,000명이라고 쳐요. 그럼 10,001명 방문자한테 이벤트를 걸어요. 네. 그 사람이 그럼 접속하면 제 홈페이지 기록에 남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벤트 문구 같은 거를 또 제가 써줄 수 있어요. 10,1번째입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개인적인 말 같은 거 막 써요. 근데 그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과연 누가 들어오는지를. 그래서 저는 실제로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그게 최대 10개인가요? 아마 10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한이 있었어요. 이벤트를 쫙 한 10개 정도 해놓은 적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해놓은 적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있어요. 뭐 하루 동안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3명 들어왔나요? 저는 그 이벤트 그렇게 걸어놓은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감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왔는지를 잡기 위해서 그거 아마 패치가 유행하기 전일 거예요. 예. 누가 들어왔는지 잡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그 빼곡하게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벤트 걸어놓은지 모르고 그 패치가 돌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의 홈피에 들어갔다가 이벤트에 떡하니 당첨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짜잔. 정말 너무 놀래서 황급하게 모든 창을 다 끄고 컴퓨터까지 꺼버리고 뒤로 물러났는데 그렇지만 한동안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에요. 너의 싸이월드 몰래 보고서 내가 슬쩍 보고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기집애 한번 봐야지 하고 쓱 들어갔는데 덜컥 이벤트에 당첨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뭔가 정말 안절부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을 것 같네요. 정말 난감했고 정말 이런 거 외에도 이거는 한번 흑역사를 많이 가지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정모해서 싸이월드 얘기 한번 한 10시간 털고 싶네요. 정말 들으시면서 그 당시에 되게 내가 찌질하게 표현했던 것들에 좀 몸서리 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선 지금도 사실 SNS나 페이스북 이런데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 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냥 대중적인 거를 표현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싸이월드에서는 나의 어떤 되게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되게 돌려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그리고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 지금 페이스북을 요즘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적 성향 아니면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약간 무슨 칼럼처럼 장문으로 써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 몇 장으로 남기는 나의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모습들을 그냥 감각적으로 풀어내야 되지 거기에 뭐 찌질하게 장문은 인스타는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로 인스타는 최대한 축약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뭔가를 농도 있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싸이월드처럼 구구절절 적을 수가 없어요. 센스 있게 함축해서 한 단어에 한 해시태그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인스타의 느낌이고요. 싸이월드는 말 그대로 약간 근데 SNS가 인스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약간 외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저희 그 토종 한국의 한국인들의 성향에 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성향에는 그렇죠. 싸이월드가 짱인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SK에서도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게 트렌드에서 이제 떨어지기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시작했죠.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린 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아직 있는데. 아직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싸이월드는 예전하고 포맷이 달라져서 약간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받기라서 미니 홈피라는 게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블로그처럼 있더라고요. 블로그처럼. 근데 그 SNS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수가 그렇죠. 하는 걸 해야만 그 SNS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싸이월드 한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페이스북이 생기고 더 뒤에 인스타가 생기고 뭐 트위터도 있지만 짜잘하게 표현하는 것에 조금 질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시대가 점점 예전 같은 그런 이렇게 구구절절한 감성이 흑역사고 찌질하긴 해도 사실 거기에 정이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심경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 개인의 디테일한 사생활적인 거는 최대한 감추면서 또 함축해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정말 멋져 보이는 것들 위주로 심볼로 이렇게 그렇게 창출을 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콘처럼 트렌드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슬슬 또 길게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제 오는 게 쌓이면 맞아요. 어느 순간 그런 또 싸이월드 같은 SNS가 다시 이 시장에 등장을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스타와 페이스북, 기타 SNS에서 간단하게 아주 느낌 있게 표현했던 것 말고 싸이월드라는 공간 안에서 다이어리, 게시판, 또 동영상 게시판, 또 미니룸, 또 프로필 사진, 방명록,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나의 느낌을 다 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게끔 어떻게 꾸미는 그 느낌. 그게 사실 부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싸이월드를 만드셨던 그 회사에서 다시
어떤 포맷으로 나올진 모르겠는데 SNS를 다시 이렇게 띄워볼 준비를 그런가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마 이렇게 소식을 좀 들었어요. 한국에 네. 저희 그 대한민국의 어떤 토종의 좀 SNS 네. 좀 찌질하긴 하고 표현력이 많긴 하지만 약간 좀 부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네.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트렌드에 이 힙한 트렌드에 맞는 SNS 틀보다 그냥 그 싸이월드 고유 특유의 느낌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그 부흥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양이님께서는 지금 방금 하신 말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싸이월드가 오픈이 되면 나는 또 한 번 그렇게 찌질하게 해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 뭐 언제든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찌질해. 내 30대의 이 찌질함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싸이월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네요. 모든 곳에 아주 농도가 짙은 글자와 사진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올려서 보시는 분들이 제 나이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제가 하나의 장을 마련내고 싶네요. 감자님 홈피 혹시 자체 19금 걸리는 건가요? 제가 일단 나이 어리신 분은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제가 자체적으로 비공개로 해서 제가 가입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이거 네. 방송을 과연 그러니까 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이 방송 약간 안 내보내고 싶다. 나의 흑역사를 이렇게 만천하에. 그렇지만 싸이월드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걸 같이 제가 봤을 땐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저보다 덜한 분들보다 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이 안에서 얼마나 그 찌질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싸이월드 안에서. 이게 정말 이불킥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좀 부끄러우신가요? 워낙 오래된 지난 추억이라 어떤 너무 부끄럽고 이런 거보다 솔직히 재밌는 감정이 좀 크긴 커요. 그렇지만 약간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를 어떻게 꾸미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모든 것들을 싸이월드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님 얘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딱 듣다 보니까 역시 싸이월드가 2007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디테일의 여왕이구나.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그런 얘기 방송에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면 친구들한테 당장 전화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듣고 말 일이 아니에요. 만나서 다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수다를 떨어야 할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 방송 끝나고 전화해서 우리 뭐 오늘이던 내일이던 조만간 만나갖고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추억 얘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흑역사 판도라 상자인데 내가 그거를 잊고 있었는데 떠올랐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가서 비번 아이디 찾아서 폭파시키십시오. 여러분. 제거하세요. 아예 탈퇴를 하든가요. 저처럼 제거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청취자분들 중에 싸이월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의 SNS인데 옛날 한국의 토종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온갖 찌질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싸이월드를 안 해보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약간 다른 SNS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지금의 인스타나 페이스북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랑 함께 같은 세대를 공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우리 어쩌지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양희님께서 메일 주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랍더빛 Are you listening? Damn. AJJ0211 골뱅이 네이버닷컴 굉장히 그 당시에 찌질함이 묻어나는 10년 전에 찌질함이 묻어나는 그런 소개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찌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에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